젊은이들 헬조선 대입 후에도 기다리는 경쟁사회 일본 방송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응시생은 50만 8,030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 혐한으로 유도하는 보도를 하는 일본 언론들도 속속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1월 17일 TV 아사히는 와이드 스크램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침투하는 지옥 조선, 대학 입시 돌파 후에도 기다리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방송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은 현장을 연결해 기자가 리포트하면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인생을 바꾼다는 말까지 듣는 대학 입시가 17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수험생을 학부모나 후배가 큰 성원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올해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어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출신 대학에서 장래가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초학력 사회인 한국, 바로 지금 한국 학생들은 장래를 걸고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긴장되지만 한 만큼 다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라고 말합니다. 수험생을 서포트하기 위해 매년 상례인 시험장에 지각할 것 같은 수험생을 위해 흰색 오토바이나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지하철 등이 증편되는 것 외에 영어 듣기 시험 중에는 항공기의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바로 거국적으로 수험생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후배들의 응원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최근 몇 년간은 응원이 금지되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응원이 부활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시험장 앞에는 응원단이 아니라 많은 취재진이 있습니다. 지난달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이번 응원이 열릴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었지만 올해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전한 후 스튜디오에 있는 진행자가 말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 입시를 돌파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을 둘러싼 현실은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냉혹한 경쟁사회에 처한 상황을 자학적으로 표현한 말인 헬조선, 즉 지옥조선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취업률은 61%에 그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가?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40대부터 50대가 가장 많고 노동인구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이의 일자리가 적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일 공표된 한국의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결혼해도 안 해도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8%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 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젊은 층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로 OECD 중 최저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도한 한겨레 신문은 제목에서 한국인이 사라진다, 출산율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절반이 된다고 해 연금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055년경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이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정권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류코쿠대학 리 소대츠 교수에 따르면 젊은이에 대한 정책으로 희망, 공정, 참가를 내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주택을 2025년까지 약 27만 호 정비한다는 것과 젊은 정치인을 중요 포스트에 두는 것 등으로 임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 스트레스 발산의 대상이 일본이다. 본래 국내에서 폭발해야 할 것이 의도적으로 밖으로 유도되고 있다. 만일 반일이라는 가스를 빼고 애곡 없이 모든 사실관계와 대면해야 한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건 대기업에 원래 갈 수 없는 사람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매년 30만 명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애곡된 상황이다. 요점은 자신의 서 있는 이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상하네요. 확실히 일본을 넘은 경제대국이 됐다. 일본을 제치고 선진국이 됐다. 곧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세계 경제를 리드한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기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쨌든 한국에 넘어간 듯 하다. 일본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본에서 취직이라니 뜻밖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도 최소한 대학 전문대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일본 기업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모두 대졸 전문대 졸이니까 일본도 맞춰가야죠. 다음 댓글입니다. K-팝이나 평소에 만드는 것만 봐도 창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머리로 무엇이 정답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유학 시절 한국인 친구가 일본 드라마 등에 나오는 고교생이 밴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던 게 생각났다. 그쪽은 대학 시험을 위해 불필요한 일은 일절 하지 않고 다들 정말 공부만 한다고 하더라.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수험 방식의 말로가 지금의 정치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학 입시 조건을 성적 플러스 과외 활동 플러스 추천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